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8월 6일 탭스 시험 대비와 관련된 적중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달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8월 6일 날 시험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했던 만큼 그대로 점수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본인이 지금 정리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앞으로 이제 또 역시 8월 중순에도 시험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끝낸다는 생각보다는 워밍업을 통해서 다음 시험까지 연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적중특강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영역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 또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는 뭐냐면 사실은 영역별로 이미 다 거쳐왔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기존에 봤던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결국에 이제 문장 구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 이제 문장들을 봤을 때 특히 문법적인 부분들 하나하나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문장 구조 부분이 크게 나와버리면 사실 좀 당황하게 되고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거를 좀 잡으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적중특강하면서 보셨겠지만 바로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비교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용한다 생각하시고요. 미리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시고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10개 문항을 좀 풀면서 흐름만 좀 잡아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1번 문제부터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고난도 문제풀이를 이제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인데 오늘 실제로 지금 그래서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기본 단계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하는 내용보다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기본적인 정리가 완성돼 있어야 된다. 이건 항상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을 좀 더 넓게 가기 전에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점검하면서 따라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고난도 문제풀이를 조금씩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가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갈 것이냐라는 걸 고려하면서 문제가 풀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가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난이도 중하의 문제들을 통해서 시간 확보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정말 난이도 높은 문제를 가지고 한 5분 정도 풀면서 다른 시간을 다 뺏기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난이도 중하 문제를 좀 빠르게 풀면서 난이도 상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OMR 체크만 안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죠. 출제 의도를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냥 나오진 않는다. 탭스 문제는요. 반드시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고 ABCD를 통해서 또한 빈칸의 위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왜 출제됐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거법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하는 연습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문제를 따져보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던 표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니면 이런 문법사항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내가 지울 수 있는 문제부터 확실하게 좀 지워놓고 나서 정답을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좀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요. 뭘 물어봤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죠? 우선은 이 A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는 A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A라는 부분은 거의 의미가 없고 바로 보이에서 바로 접근해도 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whenever she goe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갈 때마다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캐시노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카지노에 갈 때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 whenever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앞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사절의 개념이죠. 실제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나 보호의 개념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스타일. whenever로 시작했습니다. 접속사로 다음에 콤마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요. 뒷부분은 뭐 있어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줘야 된다.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때 A, B, C, D에서 뭘 골라야 되냐면요. 많은 분들한테 이제 항상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부사나 전치사구는 마지막에 따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의 원칙만 기억합시다. 부사와 전치사구는 마지막에 따진다.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 이거부터요. 주어가 뭡니까?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뭘까요? 다음에 세 번째 목적어는 뭘까요? 이런 부분을 골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뭐냐면 구문을 알고 계시는지를 묻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구문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자, she부터 골라야 되겠죠. 우리가 she부터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여자가 갈 때마다, 즉 카시노에 갈 때마다 뭐 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breaks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breaks라는 동사 먼저 들어가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always라고 하는 부사. 원래는 마지막에 잡긴 하지만 우리가 always나 usually나 often 이런 단어 너무 잘 알죠. 바로 뭐였다? 횟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동사 앞쪽에 존재하거나 비동사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lways라는 부분이 이쪽에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정답의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다시 갑니다. 문장의 흐름 문제는 이렇게 문장 구조 문제는 전체를 다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특정한 부분의 내용에서 정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쉽게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사실은. A, B, C, D 다 하나씩 끼워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때 우리가 break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다 하나만 더 구조 끌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break even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카지노에 갔을 때 본전치기 정도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break eve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잘해봐야 라는 표현에 at best 전치사적 표현으로서 뒤로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을 C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문장을 보자마자 괄호로 묶어주시고 다음에 뒤에 뭐 있어야 된다? 센텐스 들어간다. 그래서 주어가 뭐가 있는가, 동사 뭐 있는지, 목적어나 보호가 뭐가 있는가 이걸 먼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잡으면 어떻게 돼서 she를 먼저 잡아주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부분을 잡는데 이 동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always가 딱 보이자마자 찾아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always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비동사 뒤고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이때 always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잡으면 사실은 C의 정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at best가 맨 앞에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도 질문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따지는 거고요. 가장 기본으로 뭐부터 했어야 된다? 이거부터 먼저 맞춰놓고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답이 보인다면 굳이 다른 것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가죠. 물론 이 문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바로 이거 break even이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또 하나 바로 뭐가 있냐면 at best를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잘해봐야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at be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at most라는 표현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많아봐야 이런 뜻이었고 at least라는 표현이 아무리 적어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t best 의미는 아무리 잘해봐야 어차피 본전치기만 합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흐름은 10개가 다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문법 설명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나열됩니까?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하나하나씩 넣을 거예요. 사실은 always의 위치처럼 아니면 at best의 위치처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자꾸 떠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거를 집어넣는 방식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1번 문제 해결되셨죠? 다음에 2번 문제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요. A, B, C, D를 보니까 살짝 좀 애매해요. 문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길고요, 지금. 근데 사실 오늘 긴 거 다 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먼저 그냥 바로 집어넣기엔 부담이 좀 되죠. 번역이 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뭘 명령이냐면
세 대의 patrol boat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비정이 되겠죠. 그러면 세 척의 경비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ABCD를 보시게 되면 이거 나왔습니다. 먼저 스머글링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밀수, 밀매를 가리킬 때 우리가 스머글 이걸 쓰죠. 그러면 스머글링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 척의 배를 경비정을 파견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요.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ABCD가 길면 이런 방식도 한번 따져볼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라볼 거예요. 그래서 앞쪽이 맞는지 아니면 뒤쪽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has already의 동사 있으니까 하나씩 제거하겠습니다. 다시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면 찾아가는 거지만 잘 모르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어법이 존재한다. 그렇죠. 지울 것 지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때 are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A는 우선 삭제. 나머지 이제 쭉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뒤에를 좀 맞춰볼게요. 앞에서는 지금 use라는 개념이 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를 보시게 되면 스머글링과 싸워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a combat of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combating도 나왔고 to combat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순이 지금 다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뒤에 걸 봐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럼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이거죠. 우리가 order라는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 뭐가 들어간다? 목적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투부정사 형태가 일반적으로 쓰인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order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때 우리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출발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 두 개가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이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has ordered가 잡고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먼저 여기서 끊어주면서 들어간다. 근데 이미 앞에 has ordered 동사 있으니까 are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A만 삭제되는 거고요. 나머지 뒤쪽을 봤더니 전부 다 combat이라는 동사와 다음에 스머글링의 동사는 다 어울리는 것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order라는 동사 특징이 뒤쪽에 목적어 있고 투부정사의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BCNI는 using도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법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다시 가면 문장 구조 문제 풀 때 단순하게 어떤 느낌에 의해서 아니면 번역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면 함정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거 기본적으로 문법의 구조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접근해 보면요.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의 구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in operation의 의미가 있는 건데 for use까지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가동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게 명령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order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표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속어법을 통해서 ABC를 지워주는 이런 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풀 때, 2번 문제 풀 때 좀 느낌이 다르죠. 일부러 제가 마구잡이로 지금 오늘은 좀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시험장 갔을 때 어차피 루트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 내가 만드는 루트에 따라서 찾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먼저 actually 들어가 있고요. I haven't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하죠. 번역이 애매할 경우에 그때는 A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간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ABCD를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have decided이니까 결정하셨습니까? 무엇을 쓸지를 결정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아직은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anyway 중요한 거는 haven't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PP 계열의 동사형 나왔을 것이다. 이거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다시 뭐 있어야 된다? 목적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먼저 put은 다 집어넣어놨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뭐냐면 내가 아직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 많은 생각을 거기다가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 생각 속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거기다 투입해서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put 뒤에는 뭐 있어야 된다? 바로 thought 이 부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 much thought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거기에다 투입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into 이까지 가는 건데 문제는 much 이 자리가 살짝 애매하죠. much가 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때 much의 개념 자체는 명사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C가 되는 거죠. 다시요. 문제 풀어가는 방식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 봤을 때 이 구조가 눈에 보이는가? 이게 1번입니다. 근데 두 번째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부터 번역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턴페이퍼로 뭘 쓸지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나왔을 때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haven't라는 표현을 보면서 put을 먼저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때 이제 하나의 구문적인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거기다 투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때 much thought 먼저 잡아주고 into it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이 구문을 외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put과 관련된 동사들의 패턴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put into practice나 아니면 put to use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구문이라 생각하시면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무작정 풀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패턴에 의해서 문제가 나오는가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 ABCD를 봤을 때 우리가 트래픽과 관련돼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리스닝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문장이에요. 그럼 다시 이때 우리가 A가 사실은 또 역시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문제 유형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내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미 주어는 나와 있으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호의 개념이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단순 목적어나 단순 보호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뭔가 지금 꼬였죠.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체증에 걸렸습니다. 즉 교통이 막혔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내가 그 상태가 됐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I was in traffic까지는 될 수 있지만 이게 문제죠. held up이. 자,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held up까지는 괜찮은데 이 was가 또 왜 나왔냐 이겁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가 생겼죠. 차라리 쓸 거라면 어떻게 써야 돼? was가 앞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got held up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이거였죠. BPP가 이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고 get PP는 뭐다? 뭐하게 되다. 상태, 변화를 가리킬 때 우리가 get PP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got held up 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거고요.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게 되면 got in traffic 다음에 held up이 나올 이유는 없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이 문제를 여러분 혹시나 문장을 알고 계셨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be stuck in traffic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be held up in traffic이나 아니면 get held up in traffic처럼 이런 구문을 알고 있다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 내가 이 구문을 몰랐을 때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내가 이 구문을 알고 있다면 바로 선택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 여기서 마찬가지 이거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구문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지금 다시 지워가야 된다. 이 부분이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held up이 다른 데 붙게 되면 문장의 구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정말 필요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문제 흐름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4개 풀었고요. 지금 4가지 문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 멈추고 1번, 2번, 3번, 4번 문제 스타일을 잠깐 좀 점검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무작정 따라오시지 마시고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외워가야 될지 아니면 문제 흐름을 잡아가야 될지 정확히 좀 구분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 지금 전부 다 점검하셨죠? 네, 그러면 5번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번에서 보시게 되면요. 문장처럼 보이는 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graduate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already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더구나 that까지 나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느 정도의 문장의 구조처럼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job 트레이닝 센터들이 make sure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make sure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보통 주어 동사가 연결되는 구문이 많죠. 왜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that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이 that 명사절 접속사에 that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뒷부분이 문장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that 뒤에는 뭐 있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문장 구조 그대로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보니까 매우 필수적인 기술을 뭐 해야 된다? 여기서 ABCD 습득해야 된다.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먼저 C와 D에서 가야 되는데요. graduating students들이 ready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ready는 뭡니까 여러분들? 형용사예요. ready는 형용사. 따라서 이때 우리가 비동사 개념이 없으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게 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때 이 ready라는 표현이 왜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형용사적인 의미로서 앞에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게끔 해야 된다. make sure라는 게 뭔가를 확인하다, 뭔가 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졸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 바로 ready가 된 상태로. 그러면 이때 A, B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 자리가 있겠죠. 이쪽에 우리가 바로 that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구조인 거죠.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러면 이때 A, B의 구조에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준비가 됐어요. 졸업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 그렇죠? graduate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뒤에 라인은 이 부분이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많은 학생들이 이것만 딱 봤을 때는 be ready to 부정사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be ready to 부정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뒤에 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ready for가 됩니다. 즉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역상으로 역시 뭐가 없다? 그렇죠.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따라서 A, B도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make sure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은 여기는 that이나 아니면 that이 생략된 구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명사절의 that에서 동사 뒤쪽에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죠. 중요한 거는 that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문장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that을 먼저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장은 지금 문장이 되고 있지 않다. 동사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밑에 걸 먼저 잡았을 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고 다음에 A, B 문장으로 갔을 때 역시 문장이 아니니까 제거. 다음에 첫 번째 거는 문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뒤쪽에 무엇이 연결될 것인가가 불명확할 때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체크해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네 번째 데이빗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문제들은 바로 해석을 좀 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문제들은 사실 제가 지금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얼마만큼 잘 보이느냐는 사실 개인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 보시고 나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만의 좀 룰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걸 풀면서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룰을 몇 가지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6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6번 문제요. 역시 마찬가지 is라는 동사 뒤쪽에 넣고 있습니다. 다음에 A, B, C, D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충 봤을 때 지금 뭐가 보이냐면 once가 보이고 among이 보이죠. 뭐뭐 중에서 이런 표현할 때. 그러면 일정 정도의 번역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최상급의 표현도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순간적인 판단이 되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저랑 지금 같이 푸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개인적으로 풀 때는 바로바로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볼게요. 그러면 프레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프레이리는 이제 대평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러면 미드웨스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프레이리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뒤에 바로 cultivating grounds로 되어 있습니다. 경작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땅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봤을 때 우리가 among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뒤쪽에 붙을 수 있는 걸 먼저 연결해 볼까요? 사실은 grounds와 어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게 경작지들인데요.
어떤 경작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어보자 한번. 앞에가 맞냐 뒤에가 맞냐 이걸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the most further 이 단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the most further 들어갔는데 once가 이 자리에 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 바로 뒤에 원래는 이런 구문을 한번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one of the 최상급의 구문에서 뒤에 가서 복수명사가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뭐뭐들 중에 하나 이런 말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one of의 형태를 뭘로 바꾸느냐면 바로 among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들 중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 다시 가면 one of의 형태 뭐뭐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인데요. 이때 우리가 전치사 among을 넣어서 뭐뭐들 중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때 한 번은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once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비동사를 강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한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까지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A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 여기서부터 grounds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지금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비동사 뒤쪽에서 이제 뭐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ABCD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grounds를 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관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뭐뭐들 중에 하나 이런 표현할 때 one of 형태를 쓰긴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among이라는 표현으로도 같이 돌려서 볼 수 있다는 거. 요즘의 문법 문제 특이점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들 중에 하나, one of의 복수명사, 하나 더 among 다음에 복수명사를 쓰는 이런 형태까지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때 once는 한때 그랬었다라는 의미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사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의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7번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하나 보이시나요? 아직은 제가 본문 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먼저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선택지를 먼저 볼 거냐 결정을 해야죠.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사실 먼저 보이는 게 여러분들 선택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문제 풀 때. 본문보다는. 그래서 무작정 번역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ABCD에서 뭘 물어봤을까라는 걸 한 번쯤 좀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뭔가 특이한 게 하나 보여야 되죠. 바로 뭐가 있다? 바로 the same이 있더라는 거죠. the same의 개념과 the same의 개념, 다음에 the same 이런 식의 표현들이 먼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실은 딱 봤을 때 비슷한 방법으로 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그러니까 C, D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way라는 표현을 그냥 넣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그럼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the same way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와 버리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거겠죠. 다음에 이때 much의 역할이 뭐가 된다? 바로 the same way를 강조하는 형태에서 the same을 강조하는 형태가 much의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문제를 풀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다 넣어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헌터 게더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말하는 거겠죠. 수렵과 채집을 했던 우리 조상들은 많은 헌팅 메서드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렇겠죠. 계속해서 헌팅을 했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하는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헌팅 메서드를 엄청나게 발전시켰는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는 표현할 때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계시는지를 묻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뭐다? 이런 방법으로 할 때 우리가 썼던 게 뭐였어요? in the way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봤던 게 사실은 in이라는 개념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 자체가. 그래서 관용어적인 측면과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표현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문제에서 사실은 이걸 넣어도 되겠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여기서 이미 답은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n the way 그런 식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in the same way 라는 표현이 되면 똑같은 방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much의 역할이 뭐가 된다? the same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푸시면서 느끼겠지만 문장 구조가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공부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장을 많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문장을 많이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장 구조 문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 이런 문장 구조 문제도 많이 따라붙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해야 될 거는 지금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 좀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끌어올릴까라는 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8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8번째 문제에서는 역시 이제 빈칸이 있고요. 다음에 무엇인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A, B, C, D를 보니까요. 대충 이렇게 비동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benefits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동사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번역이 지금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요. 도움이 된다. 이런 개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앞에서부터 그대로 번역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번역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believe하고 있는 게 뭐냐면 strict discipline은 엄격한 훈육이라는 게 바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of benefit이 앞에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뒤로 가야지. 동사 뒤로.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이게 주어가 있는 상황이고 동사를 잡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A가 답이 되면 안 되죠. 바로 두 번째로 갑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 benefit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 이런 표현할 때는 benefit 뒤에 목적어를 바로 씁니다. to가 나오지 않아요. 자, 탭스 특징을 보다 보면 이렇게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 판단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요. is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 benefits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보호라는 소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discipline이 benefits입니다. 이런 건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라는 걸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즉 관용어가 하나 더 끼었어요.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to one's benefits의 의미가 되면 to one's benefits 여기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C하고 D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문제 내에서 근데 C를 넣어버리게 되면 이 benefits와 discipline이 동일한 것이 돼버려요. 근데 이 문제는 아무리 쳐다봐도 사실은 바로 훈육이라는 것이 엄격한 훈육이 benefits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benefits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대절 안에서 이미 주어가 있는 상태 뒤쪽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봤을 때 A는 이거 benefit이 바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틀렸다 보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benefit이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앞으로 benefit 다음에 명사 바로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다. 다음 두 번째 benefit 다음에 from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to를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구문에서 그러면 이 to는 왜 들어갔을까라는 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해서 봤어야 될 게 뭐냐면 전치사와 명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 이게 형용사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외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남는 거. 그쵸? 뭐가 있습니까? To my delight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에게 너무 기쁜 일이었다 라는 표현할 때 to my delight 이거 쓰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to my benefits 이렇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9번째 문제 속도 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9번째 문제에서는 ABCD를 봤을 때 얼른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나요?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문을 하나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고자 했던 거고요. 아니면 문법적인 조건에서 풀어가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딱 봤을 때요. 뭔가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렇게 then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걸 생각합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 딱 접했을 때는 이거 잘 안 보시죠, 여러분들? 뭘 봅니까? 그렇죠. 이거부터 보잖아요. no sooner부터. 다음에 뒤에 걸 봤더니 안 보이네요. 없어. 그럼 결국에 이거 맞으면 그냥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게 있었죠. 이거 하자마자 뭐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뭐뭐 하자마자 뭔가를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때 쓰는 거. 바로 뭐가 있냐면 no sooner than의 구조가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no sooner 문장이 맨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치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된다? no sooner가 있기 때문에 도치 구조를 먼저 잡아보세요. 보이는지? 자, 뭐가 있다?
had 주어 동사의 유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때요? 간단하죠. B, C, D는 볼 필요가 없는 구문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패턴에 의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에서 출제했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도치의 형태를 바로 갖고 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혹시나 선택지상에 no sooner가 하나 더 보일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으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것까지. 그래서 번역 자체는 어떻게 돼요? 뭐뭐 하자마자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no sooner 뒤쪽에 had 주어 PP 그리고 나서 문장의 형태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정리되는 게 바로 이거죠. then을 기점으로 해서 no sooner 문장이 앞에 있고요. 다음에 여기 한번 구조 보세요. 여러분들 구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 had 주어 PP 있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다시 뭐가 들어간다? 바로 이제 주어와 동사의 구조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탭스 형태에서 다시 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여기에 had PP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쪽에 과거 동사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10번째 마지막 문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먼저 A, B를 또 볼 거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뒤에 것만 봤을 때도 연결이 된다면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B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without asking her first 이거 나왔습니다. 즉 그러면 그 여자에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A, B, C, D 보겠습니다. 대충 보면요. 너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즉 get rid of라는 표현이 연결되니까 제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없애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it is better, 더 나을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론 가짜 주어 it이 있을 경우에는 뒤에 투부정사가 주로 많이 들어가죠.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ing가 있다고 해서 아주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패턴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it is better 들어가면 투부정사가 대부분이 된다.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read라는 동사를 제거하다 없애다 할 때는 of가 또 들어가야 된다. 오늘 벌써 두 개 나왔네요. 동사 구조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You better not. 이렇게 쓰지는 않죠. 우리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앞에 뭐 있어야 된다? had better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You had better 들어가야 되겠고 뒤쪽에 read of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You better not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를 뭐가 보이냐면 get rid of라는 표현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상관이 없겠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 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it is better까지 가서 더 좋습니다. 다음에 not to까지 다 나왔어요. 다음에 get rid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of 빠졌죠. 이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면 문제는 뒤쪽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asking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각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지금 여기에 ing 껴있는 것도 문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of가 빠진 것도 문제다. 다음에 두 번째에서 봐야 될 거는 better만 가지고는 안 돼요. had better가 있어야 되지. 이것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파트 세 번째까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had better 구문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에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렇게 get rid of라는 표현 그대로 넣어주고요. 다음에 had better not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결국에 단어의 구문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문장 구조에서 봐야 될 게 단순하게 문장 구조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즉 그래서 동사를 알고 계시는지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내용들은 사실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특강 위주로도 같이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형태의 특강이었던 거고 우리가 8월 6일 날 시험 대비와 관련된 오프라인 특강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가의 전체 룰을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셨던 거는 최대한 빨리 복습해서 본인 걸로 만들도록 하시고 8월 5일 날 여러분들과 다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런 특강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날 시험을 또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난도 문제 위주로 계속 가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문장 구조를 봤었고 다음 달부터도 역시 좀 더 세밀한 문법으로 들어가면서 고난도 문제 위주를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